예, 재개발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까지 와야 되는 것인데요. 그 많은 말 많은 재개발들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2주까지 하고 귀국산장에 비워진 이 모습을 항상 상상하시면서 그렇게 될 곳이 어디인지 항상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대신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얼마나 진행이 빠르게 될지,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될지, 얼마나 좋은 입지가 될지는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딜 와 있을까요? 이곳은 아마 마용성 하면서 그 한강라인 쪽으로 유명하다는 곳 다 아시죠? 마포 하면은 뭐 도화동 일대, 그리고 뭐 용산 하면은 원효로 4가 일대, 좀 성동구 하면은 성수, 전략정비지구 일대, 뭐 한남동, 그 다음에 어디 있을까요? 광진구에 또 자양 2동, 자양 4동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한강 라인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입지적으로 최우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지금 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제가 다 호명을 했던 지역들 어떤지 아시죠? 지금 이미 뭐 모아타운이나 역세권 시프트 확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이고 동의율도 뭐 50% 이상 다 나온 곳들입니다. 그런데 딱 한 곳, 자양 2동입니다. 이곳은 자양 2동인데요. 자양 2동은 아직은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물론 추진 중이긴 하죠. 그래서 이곳은 지금 뭐 신통이 강변 끝자락 쪽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자양 2동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곳들이 가격들이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기존 가격에서 프리미엄들이 다들 몇 억씩은 붙었기 때문에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그렇게 뭐 나중에 더 금액이 상승하는 폭이 그 다음 단계를 간다고 하면은 높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렴한 금액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큰 수익을 보느냐가 또 우리는 투자의 관건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모아타운이 전에는 공모일을 아예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에 2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졌었는데요. 신청 자격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30%라는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또 나라에서 허가받은 개발 업체와 함께 진행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어느 곳이 있느냐라고 선정을 했을 때 지금 가장 진행하고 있는 곳 중에서 입지가 뛰어나다고 하는 곳을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아직 프리미엄이 붙지 않은, 그리고 모아타운의 자격이 되기 위한 30% 동의율과 그리고 나라에서 지정한 개발 허가가 있는 개발 업체와 함께 설명회까지 개최를 하는 그런 곳을 지금 왔고요. 그 안에서 한강뷰가 되고 인접지인 곳을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가보시죠. 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광진중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지금 한 3개 구역 또는 4개 구역으로 나뉘어져서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이곳이 한 3개 구역으로 나뉠 것이냐 4개 구역으로 나뉠 것이냐는 그 1구역 쪽이 좀 헥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면적이 이걸 조금 반으로 나눠서 했을 때는 동의율을 받고 하는데 OS 작업할 때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논의 중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살펴볼 게 이 입지가 왜 그렇게 뛰어나냐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양 4동 모아타운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진행 중이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양 2동에는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상업시설이 없습니다. 자양 4동 입지 너무 좋은데 요즘 아마 뭐 신문지상이나 SNS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곳이 지금 자양 4동이 지금 그 양꼬치거리나 이런 상업지역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그곳을 좀 그곳에 계시는 상인들이나 주인들이 굉장히 비대위로 많이 논란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재개발에 있어서 존치 지역으로 되는 곳들이 바로 상업지역이나 종교시설들 이런 것들인데 그게 좀 있다고 보면 되죠. 상업지역이. 근데 자양 2동 같은 경우에는 훨씬 용이합니다. 동의를 받기가. 왜냐하면 여기는 그런 뭐 큰 상권이 있거나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곳이 됐을 때 더 큰 시너지. 바로 위쪽으로 해서 아시겠지만 구이. 재정비 촉진지구로 해서 개발들 다 잡혀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보통 고양이나 그리고 뭐 하남
쪽에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가장 상승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 스타필드. 스타필드가 들어선 인근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구이동 일대 동청홀터미널 쪽 확정됐죠? 신세계에서 스타필드. 예, 그곳에 세우겠다고, 들어서겠다고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 스타필드가 상징적이죠. 지가 상승할 때 굉장히 상징적인 곳인데 이곳이 이제 확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뭐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는 오피스, 업무 시설들이 대거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미 확정되어서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나 주거 지역에 들어섰을 때에는 배도타운이 되지 않으려면 인근에 업무 시설들이 또 충분히 들어오는 수요층이 계속 증가를 해야 되는 거죠. 현재 있는 거 말고 계속 더 유입이 되는 것들이 있을 때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집가 상승이나 이런 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을 때 좀 이해가 가시나요? 자양 이동이 바로 그런 곳이죠. 구의 재정비 촉진지구에 오피스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필드 바로 옆에 지금 공사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은 한강뷰가 될 수 있는 그 입지입니다. 한강변 라인이죠. 우리가 한강변 라인 정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부촌으로 변할 곳들입니다. 거기에 나란히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벨트를 이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촌의 벨트. 그런 입지를 모두 다 종합해 봤을 때 자양 이동이 그런 뭐 동의율 30% 받고 설명회 개최하고 끝나고 신청을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뭐 확정, 그러니까 앞으로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될 것이냐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높게 삽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광진구에서 유일하게 모아타운 선정받은 곳이 자양사동이지요. 예, 저는 자양사동 처음에 할 때 물론 좋습니다. 뭐 상업지역 빼고 다시 어떻게 협의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 좋기는 한데, 거기에 그렇게 큰 상업지가 있는 곳이 어떻게 됐을까? 선정을 지자체에서 해준 것도 좀, 신기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할 데가 없었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자양 이동이 도리어 그 여파로 시너지 효과, 풍선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의 사업이 조금 어려워진다고 하는 좀 이런 판단을 한다면 아마 지자체에서는 그러면은 거의 뭐 그에 못지않은 자양사동에 못지않은 입지 중에 그렇게 조금 비대위가 생기거나 하는 반대 세력이 들어올 수 있는 존치 비슷한 지역에 그렇게 역경이 있는 지역이 있다는 상가들이 거의 없는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 했을 때 이렇게 신청을 해준다 그러면 도리어 고마워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대로 광진구의 모아타운 하나 제대로 들어서서 성공. 일단은 모든 재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 지금까지 있는 모아타운들 아니면 재개발지에서 성공한다는 확률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한 50%는 사실 어렵다고 보아요. 우리가 뭐 조합 지주택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주택 같은 경우에도 성공 확률이 가장 낮아서 한 10%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미리 땅을 50% 사놓고 시작해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그래도 강화돼서 한 20%까지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지주택으로 성공한 것 중에는 지금 자양동의 그 시그니처, 롯데 시그니처가 지주택으로 성공한 아파트로서 지금 곧 입주를 7월에 하는데 그곳의 아파트 가격 그리고 그곳의 입지적인 거는 뭐 거의 강남권에 준하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죠. 그렇게 노른자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확률이 10%에서 20% 정도라고 한다면 그보다는 일반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더 높습니다. 그럼 뭐 30-40% 정도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그 안에 재개발 중에서도 어떤 곳이 가장 빠르게 잘 이루어질까 했을 때 시간적인 문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땐 저는 모아타운으로 봅니다. 그 이유, 모아타운은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이루어지고요. 이 정권 내에서 어떤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임기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길어봤자 5년 아닙니까? 그럼 그 안에 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가장 빨리 추진을 하고 완화해서 밀어주는 것이 바로 그 많은 재개발 사업 중에서도 모아타운이기 때문에 다른 재개발에 비해서 성공 확률은 거의 그래도 높은 수준, 상위권 50%.
이상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모아타운을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입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인데 입지에 있어서도 뭐 어느 정도 노후도나 물리적인 거는 맞으니까 다들 신청하고 추진하는 거라는 거, 그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입지적인 부분에서 어떤 물리적인 노후도는 이미 신청을 하거나 추진하는 곳은 같은 그 출발점에서 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건인 것이 바로 이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동의율이거든요. 이 동의율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지역에 있는 조합원에 대해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게 사업성이 어떤지, 비대위가 그리고 이 안에 택지비나 이런 충당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세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형태로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지에 대한 다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를 시키고 나서 사인 도장을 받고 승낙 도장을 받고 동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투명하게 나와 있는, 기본적으로는 나와 있는 사업성입니다. 그러면 동의율을 어느 정도 30% 이상 50% 받았다면 그런 것들이 이해도는 다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특별히 이제 큰 이변 없으면 진행이 갈 수 있고 한데, 중간에 이제 가장 큰 복병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큰 비대위가 생길 만한, 반대 세력이 생길 만한 것들이 분쟁이 되고 논쟁이 되면서 소송까지 갔을 때 이게 길어지거든요. 상당히 길어지는데, 그러면서 일몰제, 2년 일몰제라는 게 생기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게 가장 큰 관건이고 사업이 진행 안 되는데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그런 요소들이 가장 적은 곳을 또 선택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여러 가지 맥락을 살펴봤을 때 제가 오늘 자양 이동 모아타운을 온 이유는, 그런 앞으로 모아타운이 선정이 됐어도 말이 많고 분쟁이 많은 곳들에 대한 그런 부작용,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짚어보고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고 적은 곳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 안에서 그에 못지않은 입지가 있는지, 그리고 요즘엔 더 중요한 것은 또 내가 투자해야 되는 투자 금액이잖아요. 요즘은 부동산 하락기라고들 많이들 하죠. 맞습니다. 부동산 하락기. 부동산 하락기 중에 이제 거의 보면은, 구분홍선은 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씩은 더 이상의 아주 대폭락까지는 오기는 어렵고, 조금은 서치를 하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낮은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또, 중요한 또 투자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장을 내부적인 것들을 아신다고 하면은 가격들이 굉장히 낮아져서 나온 편이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부동산 시장 어렵다라는 거 다 감안하고, 우리가 대부분 건설사가 망하는 이유, 시행사가 망하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분양이 안 되거나, 그리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 안 팔리기 때문에. 다 뭐예요? 안 팔려서 그래요. 안 팔려서.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얼마나 이익을 더 가져가고 내가 얼마나 차익을 더 가져가냐는 부분이 아니라, 현금이 필요한, 현금 흐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 원가에 가깝게라도 해서 내 집을 매도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은 청약 아파트가 들어선다거나 할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약도 분양가도 굉장히 낮추는 추세라는 거 알고 계시는지요? 높다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그럼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가야 되는데, 마이너스로 내려갈 때는 그냥 안 해버리는 겁니다. 아파트 분양도 안 해버리는 거고요. 마이너스가 날 때는. 그리고, 다행히 집도 마이너스가 날 때는 그냥 안 팔아버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떤 한계점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앞으로의 공급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공급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선지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가시면은 인허가 물량, 그리고 건축 허가 물량,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아는데, 지금 인허가 물량은 거의 50% 이상, 54% 이상, 인허가 물량이 급감을 했고요. 그리고 건축 허가는 더하죠. 인허가만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PF나 이런 것들의 자금을 조달을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게 되는데요.
예, 이 부분에서는 더 막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금융권들도 몸을 사리다 보니 어떤 나중에 큰 사업 실패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대출 PF 웬만하면 안 해주거든요. 예, 높은 고리로 받는 건 둘째치고 해주지를 않기 때문에 60% 이상이 지금 건축 허가나 이런 것들을 못 받고 있고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굉장히 급감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60%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렇게 인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 공급이 돼서 입주가 현실화되는 것은 보통 평균 3년 정도를 잡습니다. 그렇다면 3년 정도의 입주 물량이라든가 건축이 되어서 들어가는 공급 물량 부분이 지금 50%에서 60%까지 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경기의 순환은 돌고 돈다고 현재 지금 금리가 한참 작년 2022년 가장 피크가 9월, 10월, 11월, 12월에 빅 스텝을 밟았을 때고요. 그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거래량, 아파트 거래량이라든가 주택 거래량이 가장 급감했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조금씩 감소, 그러니까 하락률이 줄기 시작한 것이 베이비 스텝을 밟고부터죠. 한 12월 이후부터는 베이비 스텝으로 가면서 우리나라의 거래량들도 급매들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주택가격 하락률이 상당히 줄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이것들이 모아타운이 이미 완성이 돼서 빠르게 갈 때 5년 내에 그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 내에 입주할 당시가 됐을 때는 전체적인 공급 물량 모두 다 떨어졌죠. 그리고 모아타운이 완성돼서 입주될 시기다 했을 때는 지금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금액보다 몇 배의 어떤 상승률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때는 내가 아파트가 되거나 아니면 조합원 자격이 됐을 때, 특히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조합원 승계가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어떤 투자를 하신 거를 또 수익률을 내거나 아니면 현실화할 수 있는 것들이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회가 상승기로 다시 접어들 수 있는 기회가 대충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공급량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금리 인상 부분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고 했을 때 거의 약간은 상승률로 가서 상승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적어도 올해 넘어 내년부터는 그래도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움직이는 순간에 공급 물량은 상당히 줄어 있습니다. 그럼 더 가파르게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 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고요. 그 시기 때쯤에 모아타운은 빠른 곳은 번동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데 번동이 공사를 해서 하는데 한 3년 후쯤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뒤늦게 가는 것도 4, 5년쯤 됐을 때는 부동산의 상승기에 내가 가장 버젓이 새 아파트 어디서나 가장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장 몸값 높은 프리미엄 높은 가격으로 우리가 또 현금 현실화할 수 있다는 거. 그 시점은 지금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이 불황에 큰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움직여야 되고 프리미엄이 될 수 있는 대로 안 붙은 곳이어야 나중에 또 투자 수익률이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이미 모아타운 선정됐다는 건 그만큼 붙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개발에 있어서 지하철 예로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곳에 지하철이 들어설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한번 오르고요. 그리고 진짜 확정이 돼서 이제 공사 들어갈 것이다 하면 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이제 개통 얼마 안 남겨서 개통하면 오르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단계가 있고 그만큼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모아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아타운이 예정이 이제 모아타운 신청을 준비한다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 얘기 나오기 전이 훨씬 더 쌌겠죠. 하지만 그건 너무 불확실하고 그리고 모아타운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물리적인 것들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그래도 저점인 시기이고요.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곳이 입지가 좋다라고 하는 강변 쪽으로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원효로 4가가 대표적인데요. 원효로 4가가 투자 금액이 전세를 끼고 하는 걸 갭 투자라고 하죠. 그래서 실 투자 금액이 4억 한 중반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양 4동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곳이 확정이 되었죠. 확정되기 전에 사실은 예정지로 했을 때는 한 2022년 초
2억쯤 됐을 때만 해도 한 1억 5천 정도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모아타운 확정된 이후에는 다 3억 원 중반까지도 봐야 되는 게 지금 자양 4동이에요. 그렇게 추정컨대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자양 2동 같은 경우는 현재 한 2억 원? 2억 원 선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투자가 가능한데요. 왜냐하면은 2022년 초에 자양 4동이 한 1억 5천 정도의 실투자금이 필요했던 거는 아직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지 않았을 때요. 원자재 가격이 한 2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어떤 가격선이 매겨진다고 했으면은 지금은 이제 그 이유가 되고, 그래도 아직은 여기는 예정만 하고 있고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2억 정도면은 투자가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적게 잡아서 한 1억 한 말 정도, 아니면 2억 초반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금액이 나중에 이제 모아타운으로 확정됐을 때는 자양 4동처럼 또 그렇게 1, 2억의 투자 금액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될 테니 그걸 감안하셔서 한번 이곳을 기회가 되신다면 임장도 와 보시고 고민을 해보시고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또 이렇게 정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